어떻게 한번 칠해보시니까. 상당히 쉬운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에만 약간 겁이 나가지고 네. 힘들었는데 처음 해보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레이코에서 나온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인데요. 이미 울트라 맥스로 무선 에어리스 시대를 열었고 품질도 검증을 받았죠. 이번에 나온 퀵샷은 기존의 울트라 맥스보다 한 단계 진보한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인데요. 가장 변화된 점이 사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울트라 맥스는 프레이와 일체형된 본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퀵샷은 허리에 본체를 차고 스프레이 검만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무게를 분산시킬 수가 있고 사용감이 편리해진 제품입니다.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사용법이 간단해서 그렇거든요. 잠깐 그 전에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가장 먼저 배터리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배터리는 디월트 2A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나는 디월트 배터리가 없어서 이 퀵샷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본 세트 구성에 이 배터리 2개와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껴 주시고요. 배터리를 끼게 되면 별도의 전원 장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상태가 작동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레이코 에어리스에는 이 팁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고 이런 알파벳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알파벳 문자는 특유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숫자는 분사하는 각도라든지 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기인데요. 적절한 팁을 선택하셔서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방향이 조절이 됩니다. 요거를 건에다가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사 돌리듯이 나사선에 맞춰서 빙글빙글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할 필요 없이 손의 힘만으로 마지막에 적당히만 딱 조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꽉 조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 돌아가는 방향은 페인트를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이 방향을 이제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게이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4, 5, 6 이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바로 조절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인트를 하다 보면 내가 적게 뿌리고 싶을 때가 있고 많이 뿌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편한 방식 같아요. 건에 대한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페인트를 버준 다음에 이걸 한번 이렇게 순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본체에 작동하는 버튼은 뭐 별거는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예요. 위로 올리는 것과 앞으로 내리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위로 올려 놓으시고 뚜껑에다가 내가 분사할 페인트를 부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 필터가 들어가는데요. 처음 구매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필터가 있어요. 검은색은 수성, 파란색은 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검은색 필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고요. 사용할 페인트를 여기다 부어 주시면 돼요. 페인트를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다 부어주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페인트를 이 건 있는 데까지 쭉 끌어오는 이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드레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윗부분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빈통에다가 어느 정도 뽑아내주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이 팁의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놓고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 그 액체가 나오는 거는 제가 요 전에 사용했던 그 페인트가 지금 이 호수 안에 들어 있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벌써 조금 소리가 달라졌죠. 어느 정도 이제 압이 찼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제 스프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분사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아직 이 페인트 색이 나오지 않는 거는 기존에 그 차있던 페인트 그 잔여물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색상의 페인트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뿜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오네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가 되면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를 차주시면 되는데요. 퀵샷은 울트라 맥스와는 다르게 허리에 차면서 스프레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벨트를 이렇게 차주시면 됩니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거치대 방향을 왼쪽이다 오른쪽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 본체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다 착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저는 왼쪽에다가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손으로 끈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차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색상 하나만 바뀌어도 정말 공간이 특별해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에어리스로 뿌린 게 일반 붓으로 발라서 페인트를 하는 것보다 표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진짜 전문가처럼 한 것 같은 그런 도장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스프레이 도장건이지만 분명하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계는 뭐니 해도 머니인데요. 가격이 200만원 초반대로 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내가 도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대의 장비를 투자할 수 있는지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 높은 인건비와 시공자 자체를 구하기 힘든 인테리어 현실을 좀 감안할 때 이 정도 금액을 충분히 투자해서 내가 가치를 얻겠다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 장비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일정 정도의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용 시간과 사용 양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페인트 리필도 마찬가지고요. 1리터 정도의 페인트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넓은 면적을 작업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그라우코의 퀵샷, 이 제품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어떤 대용량으로 도장 작업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어떤 필요한 요소에서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혹은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내가 직접 셀프나 DIY로 어떤 작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좀 사용을 해주는 게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례로 한 벽면을 웨인스코팅으로 페인트 마감을 한다고 하면 하도 작업이라든지 프라이머 작업 이런 것들은 롤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고, 나머지 몰딩이라든지 미세한 부분 이런 부분에만 퀵샷으로 도장을 해준다면 퀵샷의 한계도 극복하면서 최종 마감은 깔끔한 페인트 마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스프레이 형태의 도장기가 필요한 이유가 롤러가 할 수 없는 이런 코너 부분의 깔끔한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몰딩처럼 굴곡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깔끔하게 마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큰 거거든요. 이렇게 롤러와 퀵샷의 역할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수명도 올라갈 것이고 배터리 교체나 페인트 리필을 해주는 이런 번거로운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은 페인트는 페인트 통에다가 다시 부어주고요. 그리고 처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페인트 대신에 깨끗한 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뽑아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날리게 되니까 부분으로 돌려서 뽑아내주면 페인트가 날리지도 않고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뽑아내다 보면 기존의 호수 안에 깔려있던 그런 걸쭉한 페인트들이 이제 빠지면서 새로 분 물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한 4-5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깔끔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까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보시고 뭘 이렇게 귀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충전 에어리스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에어리스나 아니면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이나 이렇게 그 페인트를 희석해주고 이 건을 관리해주는 이런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과정이고 이런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지만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